어디 보자. 민승이, 민준이, 수연이, 승현이, 진영이, 시연이. 오케이. 자, 그 1196번부터 해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우리가 숙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1196부터 1305 1300 대충 얼마였던 것 같아. 등차 수열 파트 숙제였고 거기 이제 터프 빼고 그래서 몇 개 안 됐습니다. 받아볼까요? 번호대별로 해야지 또 저기 하겠죠? 혹시 1100번대는 없겠지? 1200 1201이요. 네, 그러니까 1200부터 1210을 말하는 거예요. 1201 없어. 1210 1215요. 15 1219요. 19 봅니다. 어째 이렇게 급하게 숙제하는 사람들 있어 보인다. 자, 20 21이요. 21 다 괜찮은 건가? 그 다음에 그래 30 30 33이요. 30 32 33 이 번호대에 맞춰서 부르세요. 27 말고. 좋아. 30 했고 40 47, 48이요. 47 48 50 53, 54요. 53 54 50 50번? 50번. 오늘도 험난하고만, 그죠? 자, 60 64요. 64 70 78이요. 80 84요. 84 72 90 95요. 95 자, 이제 뭐 앞에부터 해서 다 못한 거 다 질문해 주세요. 끝까지. 자,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요 다음 숙제는 일요일인데 등비 수열 파트가 될 거긴 하거든. 근데 혹시 뭐 여기가 자기 질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미리 이걸 푸셔도 좋고, 아니면 뭐 여기에 터프가 좀 많았었어. 터프를 좀 미리 건드려 봐도 좋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훈이지. 이거 금요일반 지각하면 뭐 벌칙을 줘야겠어. 이 지각하고 난리지. 자, 그래서 1201번부터 봐볼게요. 근데 이제 계산만 좀 저기 한 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접근을 좀 시켜놓고, 저기 해야지. 오케이, 됐을까요? 가볼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비행이 있다잖아요. 근데 AN, C인데 그러면 항상 생각해. 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 개념할 때도 많이 했지만 등차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항, n에 대한 1차식이 언제나 된다. 그리고 어떤 꼴이 늘 된다 그랬냐면 공차가 1차항의 개수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 일단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bn을 저기서 간단히 이렇게 쓰세요. 공차가 3이면 3n으로 가겠지? 나머지는 뭐 뭔지 몰라. 그냥 b라고 할게. 간단히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제는 넘겨서 정리해볼까?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면 AN은 BN-EN이 되지 않겠어? 그럼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 했더니 그럼 이게 N 플러스 B 뭐 이런 꼴이 되네? 그렇대. 그런데 지금 이 AN이라는 건 공차가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즉 공차니까. 알겠다.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 곧 구리 지역 기출문제집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줄 텐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 등차 수열만 모아도 문제가 100문제가 넘어요.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기출문제를 한 3년치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넣었어. 쭉 보다 보면 겹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돼. 그건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보면서 알게 될 텐데 저런 게 많이 나온다고. 등차 수열을 식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근데 A의 10이 11에 넣으세요, 이거는. A의 10은 10 플러스 B인데 이게 11이다. 따라서 애초에 B가 1인 것도 알았죠? B가 1인 걸 알았으니까 Bn 수열이 3n 플러스 1이고 B의 5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괜찮죠? 이런 흐름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걸 아시고, 자, 1215번. 자, 중간에 번호 넘어가다가 이제 질문 못한 거 있으면 번호 추가해 주시고. 괜찮니? 그래. 소리 질러. 내가 지우려고 하면. 누가 또 더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아하. 다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야, 시험이 이제 거의 한 달.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저희 수업 세 번째 날 해봐요. 진짜? 아직 너무 먼 얘기다, 그죠? 내가 분명히 까먹을 거야, 그거는. 자, 공차가 6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게 이렇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대값 나온 것들에 대한, 절대값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등차 등비설에서. 이건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죠. A랑 B가 같든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같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건 알아야 된다고. 그지? 그건 확실한데, 공차가 6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차가 6이면은 A2하고 A3을 비교할 때, 저번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등차 수열이 나오면 이게 증가하는 수열인지 감소하는 수열인지 판단해야 돼. 공차가 양수면 증가하고 공차가 음수면 감소할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증가한다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공차가 6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클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3을 뺀다고 해도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그래서 어떻다는 걸 알게 됐냐면 둘이 같을 수가 없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다. 즉 이렇게 같다는 걸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이면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거나인데 당연히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공차가 6인데. 그래서 이들을 넘겨서 정리. 이거 왜 6을 줬죠? 자, 넘겨서 정리하시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는 A3 빼기 뭐 3이고. 뭐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A의 3 플러스 A의 2인데 이게 이제 6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알만하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요게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A3 더하기 A5였으면 여기 가운데 A4가 보이지? 그래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면 좋겠다라는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항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식으로 쓸게, 식으로. 그러면 A의 3이 얼마냐면 A 플러스 2D. 공차를 줬어요, 사실. A2가 얼마냐면 A 플러스 D잖아. 그게 두 개 더한 게 6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D가 6인 걸 안다 이거죠. 잘 구해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수열로서도 중요한데 이 식을 잘 다룰 줄 아셔야 돼요. 19번도 봐볼까? 빨리 해야겠다. 그죠? 할 게 많네. 그래, 천천히 정리하시고. 19번을 봐볼게. 괜찮니?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19분 안 해주셔도 진짜? 혹시 19분 해야 되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 아니. 아니야? 땀을 해버렸어요. 진짜? 그래. 19번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근데 이게 누군가 넘어갈 때 해줬으면 좋겠는 건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1번. 항상 얘기하잖아. 수열이 AN이든
이제 등차 얘기만 하는 거 우리 등차밖에 안 배웠으니까 AN이든 SN이든 어떻다? A와 첫 번째 항 A1 괄호 써야겠네요. 과 D에 대한 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내라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알면은 얘네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면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게 그냥 빤하다. 그죠? 그럼 A7이 16, A7은 A 플러스 6대라고 쓰는 게 맞지. 뭐 조금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굴리면 되는데 사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 식 하나 얻음. 괜찮고. 두 번째는 또 비례식을 쓰세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만 안 할게는 5A의 3이라서 요거 이제 바꿔서 집어넣어갖고 식을 풀면 풀리겠죠. 뭐 어렵지 않고. 자, 30번. 30번. 할 게 많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할게. 자, 이거 지워도 되니? 아니야, 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저것의 둑은 알파 베타인데 똑같죠?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럼 우린 당연히 등차 중앙 기억해야 돼. 여튼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이걸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크거든. 그럼 일단은 가운데 항의 2배, 이 베타는 이 알파 플러스의 베타. 그쵸? 양 옆에 항의 합과 같다. 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타와 이 알파가 같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얼추 끝난 것 같지? 아니 지금 저 두 군의 합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게 K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한 게 72잖아. 근데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 여기서 이 알파의 제곱이 70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알만 합니다. 이게 지금 알파의 제곱이 36이라서 알파가 6 또는 마이너스 6일 텐데 그것에 따라서 베타를 잘 구해주시고 베타가 1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요. 그 두근의 합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K가 양수잖아 지금. 그래, 얘도 크게 무리가 없다. 괜찮죠? 30번 정리하시고 32번. 32번. 그래. 32번은 똑바로 숙제를 했으면 이제 질문이 풀었으면 잘 풀었고 질문이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그냥 사실 할만하다. 그 가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F3 플러스 F12가 2배의 F에 뭐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넣어봅니다. 3P의 더하기 3과 같다.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지 뭐. 등차 중앙. 그랬어요. 지금 이게 F3이고 F10이면 요거 혹시 이렇게 한 번에 써도 괜찮은지 보시고 로그의 36이지. 로그 3 더하기 로그 12 이렇게 하니까 요게 2배에다가 로그에다가 이거 그냥 넣는 거잖아. 따라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36은 3의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래서 t가 1인 것을 그냥 안 봐도는 아니고 보면 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32번을 했고요. 33번. 33번은 우리 어디서 하지 않았어? 이게 수업 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 마플 교과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아니? 또 해? 어때? 아니야? 했죠? 혹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또 갑자기 지금 걱정이 확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막 1000문제에 가까운 교재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야. 마플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나간 것으로 끝나면은 사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공부하셔야죠. 근데 혹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잘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질문도 괜찮은데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수업 때 했던 거 그냥 또 다시 까먹고 또 봤더니 또 질문하고 안 돼. 머릿속에 누적이 돼야지 이게 그냥 머리를 관통하면 안 된다. 각성하시고. 자, 37번. 37번은 일단 터프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빼죠. 가뜩이나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30. 그래. 그럼 36번 해볼게.
36번이 아마 그 마플 교과서에도 있을 텐데. 응? 37번 안 하냐고? 이거 숙제가 아니잖아. 어? 아, 너가 했다고? 어떻게 하라고? 일단 넘어가.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자, 36번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수가 각각 등차수, 요런 게 학교 내신에 잘 나오긴 해. 약간 숫자 변형해가지고. 이럴 때 A 빼기 C랑 B 빼기 1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거든. A랑 C를 빼보라고 뭐 그런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그 중앙을 좀 써보셔야 돼요. 중앙을 쓰는데 왜 중앙을 쓸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D가 걸친 중앙, 이렇게 하면은 D가 또 걸친 중앙 그렇거든. 그래서 우선은 그냥 그걸 한번 써보세요. 자, ED는 A 플러스 31 가능하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등차 중앙을 쓴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럼 ED는 A 플러스 23 가능. 자, 둘 빼. 빼봐. 빼면은 여기가 지금 뭘 하나 잘못 썼나? C 플러스 31이죠. 뺐더니 A에서 C를 뺄게. A 빼기 C는 여기서 이걸 뺐더니 그냥 나온 숫자가 8이네요. 그죠? 원래 마이너스 8인데 이항을 시켜서 8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구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A 빼기 C를 찾으시면 되고, B 빼기 2도 약간 그 느낌으로 가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좀 찾아주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볼게. B 플러스 F를 하면은 그게 62. 그러죠? 그래서 뭔가 빼서 의미 있는 꼴이 나타나도록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2 플러스 F를 했더니 그게 46. 빼면 되겠어? 했더니 B 빼기 2는 16인가요? 찾는 게 뭐 문제 없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36번이 그랬고 47번으로 이렇게 그래 정리하세요. 다 잘하고 있어. 이게 좀 숙제가 잘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따 시간 좀 보자. 47번은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그것이라고 한다. 이게 이거랑 같을 때 S10의 값을 구해라. 그래요? 넘기나요? 넘길게. 그럼 48번. 좋아.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뭔가 좀 생각해야 된다. 구조를 좀 생각하시는데 우선 이 첫 번째 걸 보고 알만한 거는 뭐 있어요? 이 식을 제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A3, A6, A9를 더했더니 21이래. 저 말은 A의 6이 7. 이걸 좀 바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써도 된다. 안 되진 않아요. A 플러스 2D, A 플러스 5D, A 플러스 뭐 8D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간격이 다 같으니까 이게 한 가운데 항이 맞거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는 게 2배 A6이 될 거란 말이죠. 3배 A6이다. 그래서 A6이 7인 것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좀 돼야 돼. 가운데 항이라고 해. 가운데 항. 그러니까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의 1, A의 10, A의 19 했더니 뭐 45래. 이걸 딱 보고 우리는 A의 10에다가 3배를 한 게 45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하면 항상 합이 됩니다. 등차 수열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게 한 가운데 항이 맞잖아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면 된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걸 찾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그렇게 가능한지 봐볼게요. 가능할 것 같다. 그지? 짝수에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났으니까 가운데 분명 무슨 숫자가 있을 거야. A의 4, A의 5. 이게 A의 14거든? 이게 몇 개인가요? 11개인가? 여기 5개 가면은, 그래서 좀 순서대로 써볼게. A의 6, A의 7, 8, 9, 10. 개수를 잘 보세요. 12, 13,
14. 그러면 지금 이쪽에 5개. 그지? 그리고 이쪽이 5개지. 이게 한 가운데 항이 맞거든, A의 구가. 그래서 이들의 합은 뭐랑 같냐면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 항의 수 11개죠? 11. 그게 지금 176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대칭성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냥 식으로 무작정 다 쓰지 말고.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러면 뭐 A의 구가 이게 얼마란 소리지? 16이란 소린가요? A의 구가 16입니다. 아, 얘가 이렇고요.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칸수를 대라 그랬어. 이게 3칸이거든, 3칸. 3칸은 즉 3D를 뜻하고요. 3D가 9를 말하죠. D가 3이라고. 여기까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 항을 하나 알았잖아. AK가 40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래. 그럼 지금 A의 구가 16이니까 여기에다가 몇 항이 40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24만큼 더했지. 24라는 게 공차에 8칸 아니야? 8칸? 8칸만큼 온 거라고. 그럼 넘버가 8만큼 커지면 되거든. 따라서 K를 17. 이 정도는 이제 유기적으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A의 구가 16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항을 찾으라고 할 때 굳이 첫 번째 항으로 가지 말라 그랬다. 그냥 가까운 데서 찾으면 돼. 9에서 A 9에서 16인데 40으로 가고 싶대.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찾으래. 근데 실제로 16에서 40으로 갈 때 얼마나 더했나 한번 생각해봐. 이게 24 더한 거잖아. 실제로 플러스가 24가 됐다고. 근데 24가 이 공차만큼 8칸 간 거 아니겠어요? 8칸이 바로 이 항의 넘버에 반영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K를 17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찾는 것 가능. 아, 그래, 이런 거 잘 해주면 돼. 자, 48까지 했다. 뭐 많았는데 은근히 뭐 쭉 하고 있네. 자, 그 다음 50번. 어딨어, 50번. 50번. 50번? 그래, 아주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 우리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보류. 지금 터프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수열이 어려워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 53번. 얼마나 수열이, 네, 시그마가 나왔구나. 얼마나 수열이 막 재밌으면 시키지도 않은 숙제 이렇게 막 해오겠어. 아니, 멋있다. 시연아, 이거 50번, 그지? 아니야? 아, 민준이 질문이야? 이거 너가 질문했지, 50번. 아주 훌륭합니다.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 더 해오는 애들이 있어. 멋있네, 진짜. 자, 이따 개별 질문 시간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거 넘어간 것들은 내가 따로 봐줄게. 자, 그 다음에 이거요. 근데 시그마 혹시 1도 몰라? 뭘 1도 몰라? 방학 내내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치라는 소리예요. A라는 수열을. 오늘이나 일요일쯤 할 텐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라는 수열을 합치라는 소리야. 그럴 때 A, O, B, O를 찾으래. 자, 여기서 일단 무슨 생각을 해주시냐면 좀 중요한 건데 적어볼까요?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을 더한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등차랑 등차를 더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 AN이 있고 등차 수열 BN이 있어. 그럼 이거를 더해가지고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수열을 표시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이름을 붙이죠. 얘도 뭐다? 등차다.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등차, 당연히 등차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 이걸 예를 들면 뭐 2n 플러스 3 얘를 뭐 3n 마이너스 2 이렇다고 쳐봐. 각각이 등차잖아. 내가 얘네를 더해가지고 한번 수열을 만들었다고 쳐. 그럼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지죠. 식을 실제로 더하세요. 그럼 5n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래서 뭘 알게 되냐.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인 것도 당연한데 얘가 공차를 갖다가 D의 1이라고 그러고 이걸 공차를 D2라고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면서 공차가 D1 플러스 D2가 된 애가 되는 거지. 두 수열의 공차가 합친 것이 새로운 공차가 돼. 얘가 공차가 2고 얘가 공차가 3이잖아. 둘을 더해서 만든 수열은 공차가 5짜리 등차 수열이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 그럼 뭐도 되겠어? 빼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빼도 1차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등차 수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AN 더하기 BN이라는 이 수열을 갖다가 내가 CN으로 이름을 붙여버릴게. 얘도 등차야.
얘도 등차입니다. 일단은 그걸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저기서 이제 알려준 게 뭐냐면 A1 플러스 B1이 21. 이게 C1.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등차 서열의 첫 번째 항을 줬어. 그 다음 또 뭐를 줬는지 보세요. 이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425래.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지. 뭐를 쓰면 좋겠나 한번 봐볼까요? 이 CN이라는 수열의 합을 구할게. 갑자기 이제 시그마 얘기가 나와서 손을 못 댈 수 있었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다. 이것을 내가 SN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럼 지금 저기 주어진 게 S10이야. 왜냐하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그마 성질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합칠 수 있다. 지금은 혹시 시그마를 전혀 모르겠으면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합칠 수 있어. 이게 425란 소리거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첫 번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까지 다 넣어서 그냥 더하세요. 이 소리니까. 이걸 우리의 의미로 다시 바꾸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CK가 되잖아. 이게 425란 소리잖아.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지. 자, S의 10은 2분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있어요. 항의 개수. 그렇죠? 그 사실은 이미 이걸 안다? 이걸 아는 게 아니지. 자, 첫 번째 항 20이야. 그럼 그것의 2배죠? 40. 그지? 플러스 n-1. n이 10이니까 9. 그리고 이 C라는 것의 공차를 D라고 하지 뭐. 그럼 이게 지금 얼마? 425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AN하고 BN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C에 대한 요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가는 거라고.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운 게 나왔네요. 그래서 CN의 합을 가지고 쓴 거지. 요게 의미가 어떤 거라고? C1, C2, C10까지 더한 게 42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쓴 거라고. 좀 계산해 볼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5인데 5를 약분시켰더니 85야. 그렇지? 그게 그러면 40 플러스 9D거든요. 그럼 요게 45라는 소리니까 따라서 공차 D가 5죠. 공차 D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 C라는 수열의 공차를 D로 쓴 거거든. 그러면 이제 알만하지? 우리가 궁금한 게 뭔데? A의 5 더하기 B의 5를 구하래. 이게 사실상 C의 5거든. 그쵸? 그러면 이것은 C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만큼 4칸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잘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시그마 때문에 혹시 못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곧 할 거야, 시그마. 자, 정리. 그 다음에 54번.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됐니? 지울게요. 자, 이제 금요일이라 좀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이 그래 저기 뒤에 그 스탠드 책상이 있습니다. 저거 활용도가 좀 적은데 선생님이 하는 다른 반들은 애들이 오면 일단 저기부터 맡아. 저기 스탠드 책상부터 먼저 맡아서 쓰거든. 주로 일진들이 저기를 쓰게 되는데 앉아서 졸지 마시고. 자, 54번 등차 수열. 그래 딱 그걸 대놓고 노린 문제죠. 그냥 이제 할게. C라고 잡으라고. C1이 12라는 소리야. 내가 여기서 C를 뭐로 잡은 거냐면 두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야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좋겠잖아. 여기 어때? 각각의 공차가 D랑 D'인데 두 개를 더한 게 5래. 그게 바로 얘의 공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 D가 이미 있구나. 얘가 공차가 5라고. 야, 이러면 그냥 C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 괄호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보면 이거 더하기는 그거 교환 법칙이 되잖아. 저거를 순서를 재배치해 보시면 A1 플러스 B1 더하기 A2 플러스 B2 가겠죠. 마지막에 A20 플러스 B20까지니까 즉 다시 말하면 C1, C2, C라는 수열을 20판까지 합쳐보세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 못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계산하라 이제 그 소리죠. 자, 정리하시고 산수는 안 할게. 64번
1264. 되셨어요? 오늘 마플 없는 사람? 다 있어? 야, 훌륭하네. 가방에서 아예 꺼내질 않았구나. 주로 이렇게 해주면 안 갖고 오게 마련인데. 몇 개 뽑아놨어요. 자, 64번은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그런데 S5랑 A1이 같대. S10이랑 40이랑 같대. A10의 값을 구해라. 글쎄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디 좀 궁리를 해볼까요? S10이랑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들 때 그냥 식으로 써. S5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5 2A 플러스 4T.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S5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그것이 지금 A1과 같다. 랑 S10.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했지. 2분의 10. 그리고 2A 플러스 9D. 이게 40이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지수가 A랑 D가 있으니까 식 두 개면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연립해 찾으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머리를 써봐. 머리를 조금 써?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냐면 혹시 이게 뭐가 좀 보이니?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작은 차이가 속도를 만든다. S5를 등차 수열이면 그래 민준아 뭐라고 쓰면 좋겠어? S5 그렇죠. 모르겠다고? 그렇죠라고 했잖아. S5는 5A5로 쓰면 좋겠, 5A5, 5A3으로 쓰면 좋겠죠. 요런 게 좀 연습이 되자, 등차 수열에서. 납득이 가세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대칭성을 생각한다. 즉, 가운데 한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면 언제나 합이 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요렇게 쓰면, 물론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랑 A1이랑 같다. 여기 풀면은 이제 뭐 약분되는 단계를 조금은 줄이겠지.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대칭성을 쓰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게 짝수니까 가운데 걸 딱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 계산은 뒤에는 똑같습니다. 78번 안 해주시면 그래. 응? 안 해도 돼? 오. 67. 이 희소식과 66, 67. 66번. 자, 그래요.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저렇게 줬대. 이거라고 하면 A 7, 8, 9에서 15까지를 구해라.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를 혹시 이게 뭔가 간단히 말할 수 있니? 자, 이것도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러면 식으로 그냥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그냥 써. S1을 식으로 쓰시고 그냥 식으로 쓴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지 더 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을 써. S1을 쓰고 S에 뭐 6을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써야죠. 근데 뭐 쓰려고 하니까 좀 귀찮긴 해.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일단 저 S6하고 S2를 보면은 이렇게 합들이 2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우선 빼봐야 되겠다. 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제로고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뺐더니 8이거든. 이걸 빼면 그 항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 S6에서 S2를 빼면 남는 게 누구냐면은 A3, A4, A5, A6, 6까지 남죠. 요게 8이야. 그지? 왜냐하면 얘가 A1부터 A6까지 합이거든. 얘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하긴 한데 이게 A1, A2잖아요. 그래서 빼고 나면 이렇게 남는다. 3, 4, 5 이렇게 남았다고. 식을 하나 얻었어.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봤더니 7부터 15를 구하래. 7부터 15를 구하래. 자, A 7, A 8, A 9. 조금 쓸게요. 왜냐면 지금 암산하기보다는 개수를 좀 헤아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을 값을 구해보래. 그래? 근데 지금 여기 4개인데 4개고 뭐 개수는 맞진 않네. 뭐를 좀 알 수 있을까? 근데 준 게 지금 이것밖에 없니? 빼가지고 8인 걸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연립하긴 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봐보세요. 식을 좀 이러나 저러나 복잡하게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A1 더하기 A2를 아는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8이래. 그치? 그럼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A의 3 더하기 A의 4는 얘한테 공차만큼 한 번 더했어. 공차만큼 2번 더했어. 공차만큼 2번 더했지. 마이너스 8에다가 4D 한 게 돼. 그러니까 이걸 갖고 표현해야 되거든. 지금 미주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요. A1에서 A3으로 갈 때 공차를 2번 더하잖아. A2에서 A4로 갈 때 공차를 2번 더하잖아. 그럼 총 공차가 4번 더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근데 얘도 그렇게 쓰겠네. A의 5 플러스 A의 6은 공차를 2번 더하시고 공차를 2번 더하세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8 플러스 4D에다가 또 4D를 더해. 이게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3, 4, 5, 6 더한 거. 즉 요만큼 더한 게 8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D 찾겠네. D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연립을 하든 식을 잘 연립해서 찾는다. 자,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12D를 했어. 그게 8이야. D가 2인 걸 알게 돼. D가 2인 걸 알았다고. D가 2인 걸 알았으면 이걸 다시 한번 쓰면 되잖아. 자, 요게 어떻게 되시냐면 A 플러스 D인데 요게 두 번째 항이니까 이게 2A 플러스 D를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8이다. 근데 D가 이다. 자, 그럼 그냥 쭉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냥 계산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라고. 괜찮니? 근데 요거 그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마무리하는 게 조금 뭐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이거를 제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자, 일단 여기 마무리해볼게요. 그러면 D가 2인 걸 알았고 D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이 A는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네. A가 마이너스 5예요. 내가 일반항을 좀 만들어 볼게. A의 n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2 맞나? 그랬더니 2n 빼기 7이야.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7항부터 15항까지를 구하고 싶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혹시 딱 가운데 항을 잡을 수 있는가를 보시는데 여기를 잡으면 가운데 항인가요? 한가운데 항이 존재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7부터 15까지 더하는 것은 A의 11 곱하기 이거 항의 개수. 이게 몇 개야? 8개. 9개인가? 이게 제일 간편해.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계산을 하고. 다 하나하나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A의 7부터 A의 15까지 합하세요는 가운데 항인 A의 11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요거 11항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11을 집어넣었더니 15거든? 15 곱하기 9라서 135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시간의 문제죠.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7항 찾고 8항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중앙을 쓰는 게 제일 좋다. 그 소리지 뭐. 괜찮죠?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66번. 67? 67은 이제 그래 뭐 복습차 한번 해보긴 하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강조했던 중요한 일이라서 항상 이렇게 평일날 수업을 하면 1교시가 이렇게 제일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요 질문만 빨리 해결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마플 교과서로 등비수열 진도 나가볼게요. 수업 때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다 보면 막 말이 빨라지거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표시 좀 해놨다가 우리 가능하면 마지막 시간은 개인 질문 시간을 주고 있으니 그때를 활용해서 질문 다시 해주시라고. 근데 그러려면은 필기가 좀 돼 있어야 돼. 어디를 모르겠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 67번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지? 이 문제가 잘 모르겠으면 한마디 쓰시면 돼요. 부분합도 등차 수열. 넘어가는 와중에 질문 추가할 거 추가해도 된다. 부분의 합도 등차 수열이다 그랬거든. 뭔 소리냐면 첫 장부터 10판까지의 합이 120이래. 근데 첫 번째 장부터 20판까지 합이 440이면 440이요? 그럼 320인가요? 그래야 이것을 몽땅 더했을 때 첫 번째 장부터 20판까지 합이 440이지. 그러면 11항부터 30판까지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21부터 A의 30까지를 찾을 수 있다. 등차 수열인데 개수를 똑같이 묶으면 이들끼리도 등차가 유지된다 그랬어. 그럼 요게 200이지. 그래서 여기로 갈 때도 200이다.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520이거든. 근데 물어보는 게 1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래서 이것을 840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식을 그냥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개수가 똑같이 묶여 있으면 요 성질을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괜찮니? 잘하고 있습니다. 67 됐죠? 자, 84번. 그래, 늦게 온 사람들 질문 추가해도 괜찮은데 질문이 전혀 없구나. 99번. 몇 번? 99. 좋아. 아니,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해주세요. 잠깐 추가할 시간을 줄게. 질문 다 하고 넘어가야죠. 이 문제가 터프 뺐는데도 쉽지 않잖아. 남은 게 이제 요게 남았어요. 아니면 앞에도 괜찮거든. 지나온 것도. 좋아. 자,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 얘기해줬던 키워드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요것은 보자마자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고 저게 D가 3이라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것이 언제나 일정하게 3으로 떨어. 요거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제일 끝단원 있지? 거기 가면은 요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 아무튼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일단 그냥 일반항 쓸게. 마이너스 43에다가 n 빼기 1에다가 3이죠. 그랬더니 3n 빼기 46으로 찾았는데 자, 이거 기억해야 돼. 등차 수열에서 우리 등차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모든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갖고 더한 것 이거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라?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어떻게 했어? 그렇죠. 이거는 음수 파트 그리고 양수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등차 합으로 구한다 그랬지. 어차피 한 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등차 수열이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짜리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합쳐보래.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더하면 되거든.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써가지고 절대값이 있으면 10, 7, 4, 1 여기부터 갑자기 2, 5, 8 이렇게 되니까 규칙이 깨져. 규칙 깨져. 한 번에 못 구한다고. 대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양수 파트인 것은 그냥 등차가 맞고 음수 파트인 것도 지들끼리는 등차 수열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반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로 포인트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따로 구한다. 그게 아무튼 핵심입니다. 뭐 핵심이고 뭐 그냥 쉽잖아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걸 해볼게. 이걸 지금 30판까지를 구하래. 30판까지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잘 봐. 첫 번째 항 43이죠? 어디까지 가야지 이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걸 세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A1. 얼추 봤더니 말이죠. 16을 집어넣으면 40 깜짝이야. 16을 집어넣으면 2잖아 2. 이게 A의 16이야.
48이니까, 그지? 그럼 그 직전 2니까 마이너스 1까지가 요게 지금 A의 15항, 요게 몇 항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죠. 자, 여기까지 잡았고,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란 소린데, 그럼 지금 그 다음 항은 뭐 공차가 3이니까 5 갈 거 아니야? 가가지고 A의 30번째 항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이런 소리겠다. 그죠? 문제 없습니다. 이 30번째 항도 그냥 뭔지 구해버리자고. 그래서 30을 집어넣었더니 90이니까 44야. 자, 이제 내가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요. 여기를 구할게. 이쪽을 구해. 그래서 파트 1은 어떻게 되냐?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상관없어. 뭐로 보든 상관없다. 그냥 편하게 볼게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43까지 등차 수열 합하는 소리지. 에이, 우리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번째 항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이거 왜 마이너스 뗐는지 알죠? 절대값이라서 43이야.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그래서 아까 넘버를 구해놓은 거거든. 1항부터 15항까지니까 여기다 15개. 이렇게 해서 음수 파트의 합을 구했어. 두 번째 쉽잖아.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이지. 2 더하기 이게 끝항이 되는 거야. 44. 그리고 평균이니까 2로 나누고 항의 개수가 또 15개네. 이거를 완전히 합쳐주면 된다. 이렇게 해요. 방법을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막 주저주저 하지 않아야 돼. 이 뻔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95. 95요? 95는 그 한번 우리 복습해보자는 취지로 질문해 준 거지? 유형 자체를 그 이해를 못했어. 아, 정말? 그래, 좋아. 자, 요 얘기를 한번 복습할게. 주제는 뭐였었냐면, 수열의, 너무 중요하죠, 여기가 사실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뭐였었니?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의 N을 구해내는 것. 뭐 이 얘기였었는데, 조금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뭐였냐.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두 번째 항부터라고 말할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사실상 따로 구한다고 그랬던 게 S1으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을 구했을 때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항부터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언제였었냐면은 주어진 S의 식에 0을 넣어가지고 S0이 0인지를 체크해 본다 그랬다. 요거까지는 공식으로 기억해야 돼. 주어진 식에 S, N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결과가 0이면 굳이 이거를 두 번째 항일 때까지 쓰고 이걸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타납니다 라고 했던 것 기억한다고. 중요해. 이 얘기를 오늘 등비수하면서 또 얘기하게 될 텐데, 지금 저거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 첫 번째, 원칙대로 해. SN이 지금 뭐예요? 3n제곱 빼기 2n이죠. 요걸 체크하는 걸 항상 습관을 좀 들이세요. 내가 S에다 0을 넣었어. 0이지? 이거로 구해진 일반항은 보나마나 초항부터 잘 괜찮은 애가 될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SN에서 SN-을 빼. 자, 3n제곱. 2의 n 빼기 3의 n자리에 n-1을 똑같이 넣는 거거든.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자, 3n제곱 빼기 6n 그리고 3인가? 빼기 2n 플러스 2예요. 계산을 좀 하세요. 뭐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가 얼마니 도대체? 마이너스 8n에다가 플러스 5야. 그럼 나갔더니 이게 6n 그리고 빼기 5네. 이게 우리가 찾는 일반항 AN이 맞다. 그래서 SN에서 실제로 SN-을 빼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시면 된다. 이게 원래 원칙이지. 원칙이죠. 그치만 혹시 뭐 적어야 될 게 있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이거 저번 시간에 했거든. 근데 혹시 적을 게 있다면 적어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아주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원리가 있었죠. 등차수열에서는. 한 2초? 2초 만에. 괜찮니? 여기 특별히 쓸 거 없지? 그래, 좋아.
여기를 지워볼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요걸 잘 모르겠으면 한마디 쓰셔도 좋고요. 등차 수열에 SN과 AN의 관계가 있었어.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볼 수 있었다고. 뭐였었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AN은 최고차항 계수가 공차로 이루어진 어떤 1차식. 여기다 1이라고는 안 쓸게. 1차식.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공차로 되어 있는 1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어땠어?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로 되어 있는 2차식. 여기다가.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잘 성립하려면 상수항이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요 구조야. 그럼 저 구조를 이해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자, 쟤를 한번 바로 쓴다 이거죠. SN을 3에, 한 마디 더 쓸게요. 그리고 이 AN과 SN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뭐? A1하고 S1은 항상 같다. A1하고 S1이 항상 같지? 첫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늘 같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써먹기로 했니? AN하고 SN하고, 즉 이 식이랑 뭐가 같다? 개수의 합이 같다. 1넣어서 같다는 말이 개수의 합이 같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놔 보세요. 그리고 저걸 바로 찾을게. 그럼 SN이 3에 아주 복습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요.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AN을 찾아야지.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겠어? 그렇지. 이게 2분의 D잖아. 근데 이걸 2배 한 게 최고차항 개수. 얘는 1차식. 개수의 합이 1이죠. 1. 개수의 합이 1 되려면 6n 마이너스 5.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거야.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이해해서 적극 써먹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손에 착 붙은 사람들은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연습해볼까?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99번이 그런 문제인가? 99는 따로고, 그 98번에 있는 거 하나만 연습해볼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요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게 지금 BN의 합이니까,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된다. 이제 그 소리죠. 3, 6, 1차식이면서 개수 합이 10이야.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일반항은 바로 찾자. 적어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큼은 합이 주어졌으면 일반항은 바로 찾자. 그 소리죠. 아니, 혹시 뭐 이런 건 못 찾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A, N 해볼게. 이게 지금 4죠? 그럼 얘는 개수가 8, N. 여기다 뭐라고 쓰긴 써야 되거든?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개수를 더했더니 4 빼기 K잖아. 이거 더했더니 4 빼기 K가 되려면 K 빼기 4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AN도 그냥 바로 잡는 거야. 이걸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자, 99번. 99번 하고요. 옆에 그 1303번 요거 한 번만 확인하고 잠깐 쉴게. 쉬었다가 등비수열 진도 나가자. 됐지? 이거 지울게. 99번은 저번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했죠? 나머지 정리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 다시 안 써도 되나? 괜찮아? 우리 수업 때 얘기 안 했나? 했지?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fx를 x-a로 나는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바로 넣으라는 소리였잖아요. 이거. 여기 양변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fa가 즉 r을 뜻한다. 1학년 때 아무튼 그렇게 배웠던 나머지 정리인데, 이거래. 그냥 이 옆에 거나 똑같은 문제다. 그러면 해볼게요. SN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지금 n 넣으라는 거야.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이 얘기를 한 2분 만에 하고 쉬자. 자, SN이 이게 지금 상수항이 있잖아. 이게 상수항이 있으면 사실 뭐가 문제죠? 이게 상수항이 있어도 등차 수열의 합이긴 해요.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이 달라져. 얘가 첫 번째 항을 다르게 만드는 애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거랑 저번에도 했었지만 이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비교보다는 자, 얘는 AN을 구하잖아요. AN을 구하면 첫 번째 항부터 잘 성립하는 AN이 나올 게 뻔해. 왜? S0가 0니까. 그게 이제 상수항이 있다 없다는 같은 말인데 여기는 봤더니 S0가 1이야. 즉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AN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것이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야 돼. 이런 구조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따로 써지게 되냐? 우리 이거를 알면 이제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AN을 구해. 해볼게. 최고차항 4야. 그지? 1차식이야. 개수를 합했더니 3이지. 자, 얘 일반항 구해. AN. 어떻게 해야? 똑같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개수합이 4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나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때 상수항 가리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다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OK 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OK인데 그럼 초항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1 넣어봐. 여기다 1 넣으면 그게 3이지. 3이지. 근데 3이 아니고 이거만큼이 더해져야 된다고. 초항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합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이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만 다르게 만들어줘. 딱 요 값만큼.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 둘은 정확히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문제가 거의 1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합에다가 상수항을 주는 경우는 문제에서 반드시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인 다른 걸 물어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얘는 식으로 구하고 얘는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거라서. 그런 구조의 차이가 있죠. 아주 뭐 중요했었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비수열 갈게. 쉬세요.